미국 증시를 화려하게 달군 이슈들 어떤 게 있을까요? 미 증시는 휴장임으로써 오늘 월가이드도 특집으로 준비해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소식을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이황영 위원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인사이트 주제는 이겁니다. AI 에이전트 시대 본격화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젠슨 CEO 역시 AI 시대는 생성형 AI를 넘어 에이전트 AI 시대로 폭발적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우리가 생성형 AI는 많이 들어본 정의인데 뭐가 다르고 또 어떻게 유망하다라는 얘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도요, 혹시 이런 쪽 IT 쪽의 변화에 발빠른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지만 보통 분들 연세가 있으신 분은 이게 또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최소한 저 나름대로 쉽게 에이전트 AI가 어떤 개념인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작년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젠슨왕이 이번에 유럽을 순방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지난 실적 발표 때 계속 얘기했던 건데요. 생성형 AI 시대를 넘어서 에이전트 AI 시대로 확실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세상을 완전히 뒤바꾸는 그런 모멘텀을 이루고 있다. 그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생성형 AI라는 건 이제 재작년 말부터 해서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요. 쉽게 해서 똑똑한 친구가 글쓰기도 해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다양한 질문에 답을 잘해주는 똑똑한 비서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똑똑한 비서도 훨씬 빠르게 일도 잘하고 검색도 잘해주지만 주요 역할하는 것은 사용자가 요청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콘텐츠, 예를 들어서 책도 써준다고 해서 글도 많이 써준다고 얘기하죠. 이미지도 많이 요즘 재미난 거 많이 만들어주는 거 여러분들도 많이 목격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얘기하는 코드도 생성해주고 그리고 음악 같은 것도 인공지능 음악 같은 거 재미삼아 만들어 보신 분들은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흔히 해서 생성형 AI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챗GPT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날씨 어떠냐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메일을 써야 되는데 이메일을 좀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이 책의 특정한 내용을 이 부분을 요약해서 정리해 달라. 이런 것들이 모두 생성형 AI. 대단히 빠르고 대단히 좋고 편하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은 어렵지만 생성형 AI. 더 쉽게 얘기하면 똑똑한 비서가 빨리빨리 일을 잘해주더라. 나를 대신해서. 이것이 바로 생성형 AI라고 생각하면 훨씬 쉽게 이해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논점이 되는 에이전트 AI입니다. 에이전트 하면 뭔가 좀 고급스러운 일이고 내 일을 대신해주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 텐데요. 단순히 답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를 대신해서 스스로 판단도 하고 스스로 행동도 하고 일도 팀장 같은 역할이죠. 앞서는 비서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이거는 에이전트에는 팀장 같은 역할이다라고 약간 격이 좀 위로 올라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역할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부여한 어떤 앞서는 질문에 대한 검색 이런 것이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요.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서 여러 단계를 거쳐 실체 행동까지 수행하는 특화된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하고 정리하면 목표 기반의 자율적 행동 및 업무 수행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성 AI를 할 때 보면 내가 이번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하와이 여행을 간다. 물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하와이 여행을 가는데 3박 4일 일정을 짜줘. 이런 것들은 흔히 해서 생성의 AI를 충분히 짜질 수 있고 여러분들 많이 해보시면 쉽게 여러분들 챗GPT 들어 직접 해보실 수 있겠는데요. 생성의 AI는 이런 것을 한점 더 뛰어넘는 거죠. 내가 올 여름에 어디 여행을 가고 싶은데 어느 나라 가면 좋을지도 생각해주고 그리고 어느 지역에 며칠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갖고 비행기는 어떻게 타서 호텔은 어디로 가갖고 예약까지 다 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그게 바로 생성형 AI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주제를 정리하면 전체를 만들어서 생각해서 최선의 결과를 행동까지 실행까지 해주는 거. 그게 바로 팀장의 역할. 그게 바로 에이전트 팀장의 역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생성형 AI 시장은 상당히 더 크죠. 2024년 기준이요. 약 167억 달러의 수준이었는데요. 2030년에는 이것도 1093억 달러 수준까지 넘어가서 2025년부터 30년까지 연평균 37%의 놀라운 성장을 기대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수치는 마켓 리서치 퓨처라는 곳에서 전망한 수치를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전망은 다 다를 수밖에 없겠는데요. 다음은 에이전트 AI 시장이 되겠습니다. 에이전트 AI 시장은 작년 기준으로 아직까지는 생성형보다 작습니다. 52억에서 54억 달러 수준이 되겠는데요. 2030년에는 적게 보면 503억 달러, 많게 보면 2,360억 달러를 넘어서서 아주 좀 보수로 보면 생성형보다 작겠지만 지금 적극적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보면 예상치 자체가 생성형 AI 시장보다 훨씬 커진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연평균
연평균 성장률도 43에서 46%까지 커지기 때문에 성장률 자체는 생성형 시장보다 한 단계 넘어간 에이전트, 그래서 팀장 역할하는 것이 훨씬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뭐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저 자신 여러분들 이 정도만 이해해도 전 충분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관련된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다양한 사람들이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나름 권위 있는 미국의 IB 중에 하나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시각을 다시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이전트 AI가요. 인터넷 사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그랬을 경우에 특정한 기업들의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인터넷 행동이 완전히 변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세상을 많이 또다시 뒤바꿀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주식을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흔해서 여러분 고작 그런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진짜 크게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마존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쇼핑에 큰 변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AI 에이전트가요. 소비자랑 상호작용하면서 개인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고 최적화된 가격, 배송 결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큰 고민이 이거 아닙니까? 어떤 물건을 살 때 나한테 가장 맞는 옷을 사고 네. 어떤 제품을 사는 거고. 아니 또 심지어는 누구한테 선물할 때도 보면 뭘 선물해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구체적으로 내가 가장 최적화된 걸 찾아주고 하는 것은 생성이 아니고 다 찾아갖고 네가 주문까지 다 해주고 예를 들어서 친구들한테 누구 결혼한 사람 있으면 축하하는 카드도 써주는 걸 전부 해주는 거가 AI 에이전트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럴 때 바로 이런 아마존의 역할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여기에는 차별화된 가격이라든가 다양한 제품군 빠른 배송 이런 것들 모두 갖고 있는 것이 아마존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앞서 여행에 관련된 거 얘기했는데요. 여행에 관련해서는 세계 최대 시가총액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부킹홀딩스가 되겠는데요. 개인 여행사 역할을 한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특정한 국가나 어떤 지역 선정하는 것부터 해서 전부 다 이들이 알려줘서 했는데 한번 해보니까 진짜 만족스러운 결과가 있었다 그러면 계속 쓸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여행을 직접 골라서 이렇게 갈 때마다 엄청난 결정 장애를 느끼시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런 거를 해주는 거가 바로 부킹홀딩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아주 쉬운 종목 중에서 부킹홀딩스랑 아마존을 나름의 그런 에이전트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인식적으로 호재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을 뽑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ETF로 우리가 대안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겠는데요. 여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AI를 갖다 붙인 ETF는 국내 상장 것도 뭐 엄청나게 많이 있고 미국은 훨씬 더 많이 있고 상당히 하나 트렌디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것은 글로벌 X에서 운영하고 있는 AI랑 테크 ETF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AIQ라는 ETF가 있는데요. 이 AI ETF는 장점이자 단점이 되겠는데요. 장점은 전 세계를 아우르는 주식군이 되겠고요. 단점은 미국만 좋아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중국 것도 들어가고 다른 것도 들어가고 약간 거시기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거는 선택적으로 하셔야 되겠고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다 같이 들어가는 거가 AIQ란 ETF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넷플릭스 같은 것도 들어가고요. 팔란티 여러분 조사하는 거 들어가고 또 삼성전자도 들어가고요. 텐센트도 들어가서 글로벌 기업 중에서 AI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AIQ 같은 건 상당히 좀 무난하지 않냐 해서 오늘 대안이 되는 주식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에이전트 AI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관련된 종목을 아마존과 그리고 부킹홀딩스를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아마존에 대해서 또 관심사가 로보택시에 대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구글 이제 웨이모와 함께 또 아마존 그리고 이제 테슬라까지 3강 구도인데 그 부분도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T 산업 변화 AI 시대는 더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상성형 AI와 에이전트 AI 뭐가 다를 것인지 어떻게 유망한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헤드라인 살펴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 또 대규모 인원 감축입니다. 수천 명에 달하는 대규모 추가 감원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어떤 방향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작년 초에도 대규모 감원을 했고요. 또 작년 말에도 했고 올해도 또 두 번째에 걸쳐서 이런 소위 대규모 감원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대규모 이런 감원이 하고 있는 것이 작년에는 올해 다 똑같습니다. 추세 자체는 AI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비효율적인 부서 그리고 AI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그럼 효율성을 다른 쪽에서 효율성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일자리를 줄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특히요 영업 관련 부분이 주요 대상으로 해서 많이 줄여놨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영업 관련 부서가 줄어드는 거가 가장 핵심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생성형 AI 그리고 에이전트 AI 시대가 들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판단할 때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AI를 통해서 도움을 주면서 그들의 일자리가 역설적으로 줄어들 수 있고 회사 측의 입장에서 보면 경비를 감축할 수 있고 그것이 온전히 오히려 수익으로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것이 은근슬쩍 계속 올라가서 어제도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주식이 되겠고 3조 5천억 달러로 지금 정말 엔비디아를 통한 하드웨어의 대표 주자인 엔비디아와 소프트웨어 대표 주자인 마이크로소프트가 두 개 다 시가총액 3조 5천억 달러. 3조 5천억 달러 엄청난 규모인데 두 기업의 시가총액 차이는 지금 뭐 150억 달러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붙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그만큼 마이크로소프트가 적극적인 감원이 결국은 나빠서 감원이 아니라 효율성을 증가하고 집중적으로 더 투자할 곳을 찾는데 비용을 쓰기 위해서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오롯이 주식시장에 호재인식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감원을 나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좀 어려우니까 줄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표 기업들의 같은 경우에는 소위 그런 감원이 오히려 호재인식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게 대표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이 벌써 3년 전, 4년 전 됐었는데요. 지금 700달러 육박하는 메타 플랫폼이 한때 100달러가 깨진 적이 2022년이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대규모 감원을 시작했거든요. 그게 계기가 되었다시피 미국의 기업은 끊임없는 그런 구조조정과 끊임없는 혁신 이것이 바로 미국 기업의 매력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모든 것을 반영해서 그런지요. 전체적으로 투자 의견이 강력 매수를 받고 있겠고요. 목표 주가 평균은 514달러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AI 및 투자비의 폭증으로 이제 인원 감축에 대한 부분은 주가에는 좀 양호한 긍정적인 효과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강력 매수가 있고요. 지금 목표가도 계속 좀 올려잡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시총 1위 어느 정도로 더 굳건히 나아갈지 관심사입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인베스팅닷컴에서 보도했습니다. 공유 자동차 시장 관심 업인데요. 웰스파고는 구글 웨이모가 2030년 말까지 미국 승차 공유 시장 점유율 10%를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마존도 그렇고 구글, 테슬라, 공유 자동차에 대한 관심 업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에 또 긍정적인 전망 가능하겠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공유 자동차 개념이 우리나라에서 약간 이게 쉽지 않 법적인 문제가 있어 갖고 기존 택시 업자들이 지금 업체들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해외에 가보시면 그 미국이나 이런 쪽 그런 데 보면 우버가 다 시장을 딱 장악하고 있다는 거 아실 것 같고요. 동남아 여러분들 여행 많이 가시면 동남아에서 택시 타시는 문제가 별로 못 봤거든요. 동남아 가면 전부 다 여러분 못 타십니까? 그랩 타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공유 자동차 시장인데 이제 공유 자동차가 아직까지는 대부분 사람이 운전하는 공유 자동차 시장인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국 이 모든 것이 소위 로보택시라고 우리가 통칭하는 소위 사람이 없이 로봇 같은 소위 인공지능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거기에 모든 무인 자동차, 무인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그런 택시가 운영되는 것에 꿈을 꾸는 그런 흐름이 지금 현실에 바짝 다가와 있고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한 것이 웨이모죠. 웨이모는 이제 구글이 갖고 있는 소위 로봇택시 사업이 되겠는데 이거 벌써 3, 4년 전부터 해서 테스트 드라이브를 많이 했고요. 지금은 이제 샌프란시스코, LA에서 미국의 10여 개 도시에서 이미 운영을 하고 있고 이 관련된 것들은 아마 영상도 수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웬만한 뭐 여행 유튜버도 유명한 친구들은 이미 샌프란시스코나 미국에서 이런 자기가 직접 타봤다 하면서 영상 수도 없이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이게 먼 미래가 아니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다만 방식이 약간 다르고 먼저 시작한 거는 지금 로봇택시를 하고 있는 테슬라가 아니라 지금 웨이모가 먼저 시작한 건 팩트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 이 시장이 얼마만큼 빨리 발전할지 그리고 이거에 보면 2025년 현재 1,800만 건이 여태까지 저 라이딩 횟수가 있었는데 이것이 앞으로 엄청난 속도로 빨리 커지고 있다는 것에 보셔야 되겠습니다. 2030년까지 이 수치가 4억 6,500만 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이것은 결국 소비자들이 일단 처음에는 겁나서 안 타겠는데 이제 한두 번 타보고 그러다 보니 호심이 내서 타다가 멀쩡하니까 더 타는 거거든요. 지금 그게 바로 소비자들의 채택 속도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16% 예상치에는 운행하는 지역에서는
10명 중에 2명 정도는 나 앞으로도 계속 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반화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미 지금 되고 있는 시장 있죠. 샌프란시스코, LA에서 그 지역에서는 22%의 달성 목표를 목표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전체적인 그런 자동차 공유 시장에서 10%까지 2030년까지 멀지도 않았는데 5년 후에는 웨이모가 10%까지 차지할 수 있다는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을 지금 누가 했다? 웰스파고 얘기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의 그런 자동차 공유 시장이 얼마나 확대될지는 물론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규제 산업이잖아요. 네. 아무나 한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규제 산업은 얼마나 빨리 통과되고 얼마나 많이 사고도 적게 나면서 이런 거를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참고적으로요, 이거는 웨이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마존은 죽수라는 회사를 해갖고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미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조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바로 아마존도 올해 연말부터 죽수를 통해서, 죽수가 브랜드인데요. 죽수를 통해서 지금 자동차 공유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네.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여기도 샌프란시스코부터 시작하는데요. 거기서 시작한다는 얘기하고 있고 이미 공장도 확보해서 연간 10,000대를 죽수를 생산하겠다라는 얘기를 오늘 원대하게 발표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면 22일이죠. 22일 날 이번에 로봇택시가 이번에 그 텍사스에 시작되는 것으로 지금 일론 머스크도 확인해 줬는데 텍사스에서 의원 한 7명이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아시다시피 텍사스라는 데는 공화당이 집권하고 장악 다수인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몇 명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거 지금 안전을 다 확보하는 것에 관련된 법안이 9월 초에 나오니까 9월 초까지 이거를 그 테스트 시작하는 거를 뭐 연기하자 얘기하고 있는데 뭐 이건 뭐 사람들 얘기니까 뭐 가봐야 될 것 같고요. 뭐 9월에 연기하건 뭐 지번하건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당장 탈지 안 탈지에 대한 각자의 생각은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소위 자율주행 택시 시장의 주도 시장으로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테슬라의 로봇택시가 이제 이번 주말에 나오잖아요. 예. 근데 텍사스주의 민주당 일부 위원들이 9월에까지 연기를 해야 된다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관련 교통법규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요. 자, 과연 주말에 잘 이 로봇택시가 이뤄지고 다음 주에 테슬라 주가 상방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르죠. 왜냐하면 이렇게 처음에 한두 대 하고 10대 갖고 시작하는데 그 주가의 판단은 쉽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주가에 대한 방향은 그거는 결국은 자동차 얼마나 팔리냐의 게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자체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거나 떨어질 일은 전 개인적으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일요일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322달러의 테슬라의 주가 다음 주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자사주 매입의 진심인 기업 20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투자자들이 주식 매입을 통해 가장 큰 보상을 얻은 20개 기업이 있다라고 해서 오늘 관심을 받는데 어떤 종목들이 들어가 있나요? 우리나라도 요즘 주시장이 상당히 핫하면서 뭐 상법 개정이나 뭐 이런 얘기가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 상법 개정이라고 하려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배경은 딱 하나입니다. 주주 친화 정책이거든요. 근데 주주에 대한 보상은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우리나라에서 주식에 대한 보상은 지금까지는 주가가 올라가는 것 외에는 거의 없었는데 미국은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그 나머지 2개가 더 있습니다. 하나가 결국은 배당입니다. 배당을 통해서 생활 비용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정기적으로 보통 미국은 배당 안 하면 3개월마다 하기 때문에 배당을 주는 것이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돈을 벌어서 자사주를 사면서 자사주 소각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수를 줄여주니까 가만히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 수익률은 거기에 모든 것을 합해된다. 그래서 주가는 올라가는 것은 캐피탈 게인, 주가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주주 수익률은 다른 게 있는 주주 수익률은 주주를 보상해 주는 겁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인데 미국에는 결국은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꾸준히 늘려주는 기업이 상당히 좋은 회사가 많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켓워치에서 얘기하면서 관련된 20개 회사를 표로 한번 정리해 본 것들인데요. 이런 것에 대한 가장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워렌 버핏입니다. 워렌 버핏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배당을 많이 주는, 꾸준히 올려주는 기업인 줄 알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여기 뽑힌 것들이 자사주 매입과 주주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는 20개의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대표적인 것이 맥켄슨이라든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오토존과 오레일리 오토모티브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자사주 매입과 주식을 매수해주는
배당을 열심히 주는 그런 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애플 여기 올라와 있네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 실시간 소통으로 하는 그 댓글들 가운데 애플 좀 모아갖고 있는데 애플 전망이 장기적으로 어떤지 교수님의 의견이 엄청 궁금합니다라고 올라와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애플에 대한 제가 투자 의견은 뭐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이 오늘 똑같이 들을 수 있겠는데요. 아이폰을 쓰시고 애플워치 쓰시고 뭐 다 쓰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꾸준하게 갖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다고 보고 있지만 그런 거를 기기를 안 써서 삼성폰 많이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좀 어울리지 않는 주식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의견들도 함께 좀 공유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